상선, 최상의 선, 최상의 착한 것, 최상의 좋은 것, 최상의 도는 이란 말이죠. 그러면서 이어지는 거 거선지하고 머무는 땅이 좋아지고 심선연하며 마음 맑고 깊은 연못을 닮았다. 여선인하고 언선신하고 정경지하며 사선능이요 동선시인이라. 이번 시간에는 제 주위의 사람들에게서 들은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해 주겠습니다. 제가 이제 아시는 분이 있는데 그 집에 딱 들어서면은 옛날 큰 도자기 항아리 있죠. 이런 큰 아람들이 큰 도자기에 예전에 쓰던 담뱃대죠, 담뱃대. 이 대나무 담뱃대. 그런데 그 담뱃대들이 결코 싼 게 아니고 전부 다 은장식으로 되어 있는 거. 아주 그 안에가 많아요. 제가 이제 그 어른의 집을 이제 참 갈 때마다 궁금함을 이제 품게 되죠. 저 담뱃대 가지고 왜 저런 꼴빵품을 저기 모아놨나? 이런 생각을 했죠. 이제 어느 날 이제 한가에서 또 이제 그 어른을 찾아뵙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저거 내가 올 때마다 참 궁금해했는데 담뱃대가 왜 저렇게 항아리에 많이 꼽혀 있습니까? 그랬더니 저 사연이 있는 거라고 그러면서 자신의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어른이 지금으로 말하면은 장이동 쪽에 큰 옛날 한옥 저택을 참 지니고 사시는 분인데, 물론 지금이야 보면 참 땅도 넓고 참 그런 집인데 자신의 조부님 때의 얘기가 시작이 되죠. 원래 이분들이 원래 사시던 곳은 현재 부천, 인천 부근의 그쪽 벌판이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보면은 부천 중동, 인천 상동 그쪽 넘어가는 동네 어디 같아요. 이제 들은 얘기로는. 근데 거기서 이제 할아버지가 아버님이 일찍 돌아가시는 바람에 홀 어머니와 옛 조부님이 아주 어렵게 참 초근목피로 사는 형태로 그렇게 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조부님이 좀 돌봐주시던 분이 계셨는데, 그분은 그 동네에서 논도 많고 또 집도 좋은 기아집이고, 그리고 이제 방앗간도 있고 아주 부잣집 아드님이신데 조부님보다는 한 몇 살 더 자셨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도와주신 분이 김주사라고 하시는 분인데, 그분이 이제 김주사가 조부님을 어렵게 사니까 방앗간에서도 일을 하게 해주고, 또 자신이 또 몰래
김 주사는 자신의 아버지 몰래 형 집에 이제 쌀도 이렇게 몇만 원 갖다 주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아주 참 어렵게 사는 그 상태에서의 김주사라는 분의 도움을 많이 받고 살았다 그래요. 근데 이제 이 김주사라는 분은 재산이 있고 또 살림이 넉넉하고 하니까 이분은 세상살이에 어떤 돈 벌고 당시에는 지금부터 거의 한 100년 전, 한 7, 80년, 한 8, 90년 전으로 보면 일제치하의 암울한 시대니까 이분은 그냥 천지 모든 그 일들을 다 그냥 공부도 내팽개치고 산속으로만 돌고 돌면서 이제 만나는 분들이 이제 스님들이나 또 도교의 학자들이나 또 유학의 선비들이나 만나면서 이제 말하자면 이제 전국 유람을 하면서 그냥 그렇게 끝 없는 것 사람처럼 그렇게 이제 사셨다 그래요. 근데 나중에 들은 바로는 그분도 독립운동의 한 일원이었다는 것이 이제 밝혀졌다 그래요. 나중에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할아버지가 그렇게 고생을 하니까 어때요? 자신이 스스로 돈의 귀함을 알고 어떻게든지 돈을 모으면은 말하자면 그 당시에 이제 남에게 돈을 빌려주는 고리대금업을 시작을 한 거죠. 그래가지고 15살 때부터 돈을만 벌면은 남에게 돈놀이를 하게 이렇게 빌려주고,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것에 미천이 이제 김주사님이 이제 방앗간에서도 일도 하게 되고, 또 부모님 모르게 많이 도와주고 이렇게 저렇게 하니까 그런 어떤 돈을 만질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아주 사람들에게 돈놀이도 하고 하면서 이제 서서히 부를 일고 가는 과정이 됐죠. 그래가지고 많은 돈을 한 26살 됐을 때는 저 누구누구는 돈 많은 부자야 소리를 들을 정도까지 이제 말하자면 재물을 모은 거죠. 그래서 자신도 이제는 일가를 이루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조부님이 당시에 28, 9인가 이제 장가를 좀 늦장가죠. 그때만 해도. 장가를 가서 이제 부인을 얻고 가정을 꾸리고 살아가면서도 오로지 이제 돈 모으는 일만 아주 그냥 해가지고 점점 재산을 불어나는데, 이거 묘한 것이 장가를 가서 애를 낳고 애가 커서 어느 만큼 가면은 이름 모를 병으로나 아니면 의도치 않은 일로 첫 자식도 잃게 되고 또 두 번째 낳은 자식도 잃게 되고, 그래가지고 아주 낙담을 하는 거죠. 왜 이러지 하면서. 그런데 그날도 이제 셋째 자식을 낳아서 그 자식이 옹알이를 하고 걸음마를 걷게 되고 또 돌을 지나면서 말도 배워가면서 얼마나 귀한 자식이겠어요. 그런데 돌 지나고 또 얼마나 있으니까 돌림병이 와가지고 그냥 또 하늘나라를 보낸 일이 되니까 마침 그날 셋째 자식을 땅에 묻고 온 그날 이 조부님이 아주 이제 참 마음이 울적해서 혼자 이제 말하던 술 한 잔 기울이고 있는데 김주사가
집에 왔다고 하는 기별이 들려서 이제 그 형님은 내가 부르든 안 부르든 형님이 오셨다면 내가 가봐야지 하면서 그 울적한 마음을 누르면서 말하던 김주사를 찾아가서 형님 좀 자신의 속 사정의 얘기는 할 수 없으니 표면상으로는 기분 좋은 사람처럼 형하고 인사 나누고 이제 그 방에 들게 되는데 김주사가 같이 오신 일행이 있는데 그 일행이 스님이셨어요. 그러면서 스님을 소개하면서 이 스님은 조선 팔도의 사람들의 그 신수를 보거나 점을 보거나 운세를 보는데 아주 뛰어나신 분이고 소문이 자자한 분이니 동생도 한번 물어볼 일이 있으면 얘기하면은 아마 스님이 풀어줄 것이요.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스님이 딱 그 말을 막으면서 아유, 저분은 내가 풀 수가 없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명하신 분이 말씀도 안 들어보고 스님이 그냥 딱 첫마디에 그냥 아유, 저분은 내가 풀어볼 필요도 없고 말할 대꾸도 할 가치도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그 조부님이 할아버님의 입장에서는 좀 골이 나죠. 무슨 소린가 하고 아니 왜 사람을 무시하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 퉁명스럽게 탁 쏴주는 거죠. 여보시오. 당신이 아무리 스님이라 하지만 사람을 그렇게 너무 하대해서 남들 다 봐준다는 운세나 점을 봐주지도 않는다는 그 말이 사람 무시하고 깔물 말이 아니요. 어떻게 내가 뭐 복채도 안 놓고 스님에게 은전도 안 드리고 그냥 맨입으로 운세만 물어보는 것도 아닌데 왜 그렇게 말을 함부로 하시오. 그렇죠. 듣는 사람에 따라서는 기분 나쁜 얘기니까. 그러니까 스님이 한마디만 딱 덧붙입니다. 아유, 당신은 쩐내가 너무너무 고약하네. 쩐내가. 이 쩐내란 뭐예요? 돈에 욕심을 낸 고약한 그 냄새가 당신한테는 그냥 바로 풍겨 나오는데, 아유, 그러니 당신 같은 사람에게 무슨 말을 어떻게 해주겠어? 말을 건네보지도 않았고, 이렇다 저렇다 얘기도 하지 않았는데, 스님이 첫 마디가 그냥 딱 그렇게 나오니까, 이거 뭐야, 분명히 이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죠. 그래가지고 이제 참 아주 몸을 극도로 낮추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옆에 김주사도 도움을 주고. 사실은 형님, 내가 오늘 셋째를 땅에 묻고 왔습니다. 장가 가서 하나 낳고 둘 낳고 다 보내고 셋째를 낳았는데 이 셋째마저도 오늘 내가 땅에 묻고 왔습니다. 그러니 저는 잘 살고 못 살고를 떠나서 자식 농사나 좀 잘 짓게 해주는 것 말고는 없습니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니까 그래, 동생이 또 그런 일이 있었나 하면서 이제 그 김유사가 위로를 하면서 스님한테 부탁을 하는 거죠. 이거 좀 필히 좀 봐줘야 안 되겠습니까? 이 불쌍한 중생 하나 살려주시고 스님 좀 처방 좀 내려주시오. 이렇게 얘기가 된 거죠. 그래가지고 스님이 당신이 지금까지 남들에게 이자 받고 돈놀이하고
그렇게 해서 땅을 싸게 참 뺐다시피 하고 그렇게 해서 당신 재산 불린 거 아니에요? 그러니 그것이 사람으로서는 가장 못된 짓인데 그 못된 짓을 하는 사람이 내 자식 잘 되기를 바란다면 그것도 말이 안 되지 않소. 그러니 당신이 자식을 낳고 또 당신이 즉 자손을 보기 위해서는 당신은 지금까지 하는 행위를 버려야 될 것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요. 지금 당신이 이룬 재산들 다 원래 주인들에게 되돌려 주시오. 되돌려 주고 이곳은 당신하고는 기가 안 맞는 땅이니 자식들을 키우려면 한양 동쪽으로 가시오. 이렇게 얘기가 된 거죠. 그럼 이제 거기서 이제 말하자면 예전에 그 인천 쪽 부평, 부천 그쪽에 사시던 분인데 한양 동쪽으로 가라니까 어디로 가겠어요? 지금은 말하자면 이제 장이동, 번동 이쪽이죠. 그래서 이 어른이 왜 동쪽으로 가야 되느냐 하는 것은 동쪽은 자라나는 기운이 무성한 자리이니 당신은 그곳에 가면 자식들이 아무 탈이 없을 것이요. 단 돈놀이 하지 말고 당신의 몸콩으로 당신이 일하는 것으로 직업을 찾아서 농사 지으면서 그렇게 사시면 애들이 무탈할 것이요. 그러니까 이 조부님이 딱 자리에서 일을 하면서 그래 네 말이 맞아 네 말대로 하면 되지 이러면서 집에 와가지고 그동안에 남들에게 도움 빌려주면서 받아놓은 전담문서 이런 것들을 전부 다 그냥 싹 다 돌려줬답니다. 그렇게 하고 그곳에 서 살림살이를 정리하고 지금의 그 장이동 쪽, 그 번동 쪽 그쪽으로 이사를 오신 거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하루아침에 본인이 돈 버는 수 있는 행위를 해왔던 그 돈놀이를 하지 말라고 했으니 어떻게 해요? 그래가지고 그 예전에 그 갓을 수선하는 좀 재주가 좀 있었는지 그걸 좀 배워뒀는지 그 갓 꽂히는 일을 하셨답니다. 헌 갓을 사서 새로 고쳐서 이렇게 하고 근데 그 뭐 얼마나 뭐 큰 벌이가 됐겠어요. 어찌되었든 그 갓 수선하는 사람으로 돈을 벌고 또 좀 땅 전담 마련해서 농사 짓고 하면서 이제 그 자식들을 낳았는데 그 뒤로 이쪽으로 한양 동쪽으로 이사 와서 자손을 5을 낳았는데 한 사람도 탈 없이 다 컸답니다. 그러니까 대충 계산을 해보면은 27, 8에 늦게 장가 갔는데 자식을 내리 셋을 잃었으니 그거 한 2년 터울만 하더라도 한 6년, 7년 안 됐겠어요? 그러니까 35 넘어서 35, 6, 그 나이에 이제 그 서울의 동쪽으로 와서 낳은 자식이 5을 더 낳았답니다. 그런데 그 5이 하나도 병치레도 안 하고 그렇게 다 잘 컸답니다. 그래가지고
남에게 이제 적선이나 보시도 하고, 또 방생도 하고, 이 조부님이 얼마나 방생에 열을 올리셨는가 하면은, 옛날에 조선 호텔에 가면, 지금이야 뭐 앵무새가 흔합니다만은, 조선 호텔에 들어가면 큰 조롱 속에 앵무새가 있었는데, 그 앵무새를 사서 방생했답니다. 그 당시에 조선 호텔의 앵무새 값이 보통 보통 값이겠어요? 아주 비싸지. 근데 그것도 사서 그냥 방생했다. 그만큼 남을 위하는 일에, 즉 여선인, 즉 모든 사람들에게 베풀어 주는 거죠. 이 문장에서도 심선연하고 여선인하고 언선신하니, 여선인이란 즉 많은 사람들에게 준다. 무엇을? 어진 마음을, 덕스러운 행위를. 그래서 아무 탈 없이 자식들을 키웠고, 그런데 요 어른의 아버님은 약간 등이 굽었답니다. 그리고 지금 내가 아시는 이 어른도 일반인들보다는 등이 약간 굽었어요. 그것도 이제 본인이 또 스스로 얘기를 하시네요. 당시에 말하자면 거북이를 사서 이제 거북이를 방생을 하고, 예.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나 등이, 아버지도 좀 굽었고 본인도 아버지를 닮아서 이렇게 좀 등이 굽은 형상이죠. 그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가 얼마나 자식들에게 애착을 가지고 자손들 하나하나에게 신경을 썼는가를 알 수가 있죠. 그래, 다섯 분들 다 큰 병치레 없이, 예. 그리고 다 훌륭하게 키워내신 거죠. 그러니까 그 다섯 분이 이제 삼남 이녀인데, 삼남 이녀. 요거는 이제 둘째라 그럽니다. 장남인데 차남으로 태어나신 분의 이제 자손이신데,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담뱃대가 궁금하잖아요. 담배. 그것은 할아버지가 저 인천 쪽, 부천 쪽에 사시다가 이쪽 동쪽으로 이사 오시면서 팔아봐야 별 물건도 안 될 것 같고, 그러니 그냥 싸매 가지고 오신 거란 거죠. 그것도 지금 한 100년 가까운 세월이 되니까 골동품 아니겠어요? 어찌되었건 담뱃대에 대한 비밀이 풀렸는데, 사람들마다는 그 집안의 내력을 듣고, 그래, 스님이 말씀하실 때 짠내의 고약함 때문에 당신들의 자손들이 해를 입는 것이니, 돈의 고약한 냄새를, 돈에 묻은 생각의 독을 버려라. 그래서 이제 바로 결심한 거 아니에요? 그래, 네 말이 맞아. 그러면서 결행을 하는, 또 그렇게 해서 자손들을 키워내는, 그것은 무엇이냐? 사람들 누구나에게 다 그러한 용기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 누가 뭐 좋은 말 하면 몰라요? 다 알죠. 누구나 다 압니다. 도의 얘기를 하면 다 알아들어요. 그런데 너무
쉽게 다가가고 너무 쉽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돈은 우스갯거리에 지나지 않죠. 누가 조선 호텔에서 사람들이 들며 나며 말벗해주는 앵무새를 사서 방생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냈겠어요? 쌀로 치면 그때 당시도 쌀도 맥가마 값이었다고 하는데 그걸 감히 방생할 생각을 하겠어요? 오로지 내가 저 생명에게 저 생명을 살려내고 자유를 주는 것을 또 물고기가 되었든 거북이가 되었든 미꾸라지가 되었든 사서 방생해주고 그러한 덕을 베푸는 마음 남에게 바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합니다. 아, 참, 뭡니까, 갓 수선하는 일이요? 이분은 그냥 조금 돈이 여유가 있어서 있는지 모르나, 갓을 수선하면 그냥 안 팔리면 집에다 갖다 놨답니다. 갖다 놨는데, 이게 이제 돈복이 또 쏟아지려고 하니까, 마지막 순조왕의 대비가 돌아가셔서 전부 다 이제 갓을 써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갓이 전국에, 한양에 갓이 풍기가 나죠? 그러니 갓이 조금 삐뚤어지면 어떻고 조금 흐름하면 어때요? 다 갓을 쓰고 이 상복에 이거를 틀어야 되는데, 그냥 한 방에 또 아주 거액의 돈이 들어왔답니다. 왜? 그동안 그냥 싼 거 갖다 고쳐다 걸어놓고 걸어놓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또 수만 금이 들어와가지고 또 숨통을 튀어나가고, 그랬다는 얘기를, 말하자면, 손자지요, 손자. 지금도 그 집에 가면은 그 담뱃대가 있습니다. 큰 집에서 이제 이사 가고, 큰 집에 조금 뭐 일이 잘못됐는지, 둘째인 이분이 그 큰 집이 지내던 집을 사서, 지금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가면은 대청마루에 가면요, 큰 항아리에 담뱃대가 빽빽이 꽂혀 있습니다. 전부 다 은으로 문이 새기고 장주 긴 거 짧은 거 많아요. 돈은 즉심의 즉행, 즉 내가 지금 먹은 마음을 바로 행할 수 있는 그 결단력, 그 용기가 도를 행함의 가장 중요한 요인입니다. 그래, 네 말이 맞아. 뭐 네가 하는 말 내가 따라가면 되지. 이러면서 그냥 큰 소리 빵 치고 정리할 수 있는 그 용기를 낸 그 할아버지의 정신이 그 자손들을 무탈하게 키워내는 힘이 된 거 아니에요? 도는 쉽습니다. 누구나 다 도를 걸치고 살기 때문에 너무 쉬워도 너무 쉬워요. 그러나 도를 택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왜? 지금 당장에 내가 손해보는 것 같으니까. 물질 중심의 세상에서 그 돈에 대한 욕심을 버리고 돈 사채 놀이 하지 말라고 할 때 누가 안 하겠어요? 어찌 보면 도의 얘기는 지금 이 세상에서는 정말 별종들만이 알아듣는 얘기인데 어찌 보면 넋두리 같은 얘기입니다. 다음 시간을 이어가겠습니다.